다음에 새로운 허수를 배우도록 하죠. 보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시험을 여러분들 작살이 나는 사람들 좀 많은데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인수분해는 정말 우리 헬스 해봤나? 여러분들? 헬스에서의 근력 운동 같은 거라 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계속 연습을 해야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문제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돼. 인수분해 단원들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부터 인수분해를 계속하면서 내가 계속 공통인수를 꺼내고 공식도 막 적용도 해보고 그게 계속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곱셈 구구단처럼 계속 연습을 해서 몸에 익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좀 더 잘할 수가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인수분해 활용은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지금 조건에 맞는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쟤를 그냥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지. 그럼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우리가 보니까 A랑 B는 3차고 C만 2차니까 우리가 C에 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의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첫 번째 문자 선별한다 그랬죠. 어떻게? 차수가 제일 낮은 거. 만약에 같으면은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낮은 거 있으면은 낮은 걸로 간다. 그래서 보니까 2차가 C가 2차가 제일 낮으니까 C의 제곱으로 묶어서 C 제곱 그리고 B제곱 A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C제곱의 인수에 지금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있는 걸 보니 저걸로 묶어야 C제곱이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얘 두 개랑 얘 두 개랑 짝꿍을 맺어주면은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가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걸 보아하니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공통인수 꺼냈으니까 A 플러스 B로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 인수분해 되게 가볍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본인들을 풀려면은 여기서 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AB로 묶어버릴 생각부터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다항식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야 된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 잘 생각해 보면은 중상수 했던 거. 그러면은 지금 이 인수분해하는 방정식에서 0을 만족을 시키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를 만족을 시켜야 돼. 최소 하나 정도는.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필기를 한번 하고 갑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조건. 알고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아무 세 변의 길이나 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그죠? 뭘 만족해야 돼? 그 제일 큰 편, 나머지 편에 제일 큰 편. 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세 변의 길이를 누가 긴지 몰라. 그래서 임의의 세 변 ABC가 있어. 그러면 저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를 만족을 하려면 그 어떤 두 변의 길이의 합도 다른 변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된다. 라는 거죠. 즉 A 플러스 B가 C보다 커야 되고요. A 플러스 C가 B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C 플러스 B, B 플러스 C가 A보다 커야 된다. 얘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아까 빗변이라고 말했지. 빗변이라는 건 보통 이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보고 빗변이라고 그러죠.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이 예를 들어 C라면은 내가 이거 두 개는 이미 해결이 돼. 그치?
가장 큰 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어차피 커. 그래서 뭘 더하든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이것만 만족하면 됐던 거지. 가장 긴 변보다 다른 두 짧은 변의 길이의 합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알 때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변이 더 긴지 몰라. 그죠? 그럴 때는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예각, 둔각. 우리가 직각 삼각형은 항상 뭘 만족해? 피타고라스를 만족하죠. 정리. a제곱 예를 들어 빗변이 C라면 얘를 항상 만족하잖아. 그지? 빗변이 C일 때 얘가 삼각형은 이제 뭘 만족해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빗변 말고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이게 예각 삼각형일 때의 조건이고요. 얘는 둔각 삼각형일 때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쓰일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근데 최소한 요거 두 개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좀 풀 때 수월합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A랑 B랑 C는 전부 다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 길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A 더하기 B가 지금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A 더하기 B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A랑 B는 삼각형의 각각 세 변의 길이야. 그지? 근데 그러면은 양수를 더해서 0이 되는 소리인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양수끼리 0보다 큰 놈들을 두 개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어. 그지? 어떤 양수의 값이 있으면은 0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지? 그럼 누굴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얘를 만족해야 되겠지. 왜냐면 저기 곱해서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자리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이거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삼각형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야 한다면 빗변은 A이고 A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삼각형 조건에 맞는 그 삼각형을 우리가 말하면 된다 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129, 130 한번 해보시고 복소수가 없는 앞에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자 싫어하는 단원이에요. 2회차 때까지도 복소수를 보통 이제 싫어하고요. 3회차 때 이제 좀 알 것 같은 얘들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쉽게 푸는 그런 좀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단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실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전까지, 3학년 1학기 전까지는 유리수, 그죠? 유리수까지 배웠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곱근, 무리수가 들어오면서 실수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루트가 이제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이 돼가지고 어떤 수의 체계 하나랑 합쳐져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의 체계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낯선
이 수의 체계를 지금 배우는 게 요 복소수 단원이라서 너네들한테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거고 기본만 배우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너무 내가 이거 이해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원래 어려운 거야. 자 일단 탄생 배경부터 가죠.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로마 시대에서 어떤 수학자들끼리 토론이 열려요.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두 개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설로 받아들였어. 왜냐면 이제 너네들이 제곱근으로 2차 방정식을 구할 때 제곱해서 2되는 수를 루트라고 하자 하면서 뿔마 루트 2 항상 뿔마 뭐 이렇게 그리고 x제곱이 0이 되는 것도 사실 x 곱하기 x는 0이라서 0이 두 개예요 하면서 중근 이렇게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구나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뭔데?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 어떤 수를 제곱하면은 실수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가 있으면은 둘이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뭐야? 설명할 수 있는 수가 없네. 그럼 뭐야?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가 아니네. 라는 말로 이제 시비를 걸기 찍고 있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다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자 이제 지네들끼리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실수 말고 다른 수가 있나 보다. 허상의 수가 있나 보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우리가 있다고 치자 하면서 내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어떤 수를 새롭게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으니 그러면 이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원래 우리 수의 정의랑 다른 원래는 루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들어갔어야 됐으니까 우리 수의 정의였죠.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새롭게 수를 한번 설정해 보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면 허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실수는 실존하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허수는 허상의 수, 가상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존하지 않는 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불과 한 5년 됐나? 6년 됐나? 잘 모르겠네. 얼마 안 됐어. 저 허수가 진짜로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증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낭자역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낭자역학의 배경이랑 허수의 실존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된 거랑 똑같아.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은 허상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허수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허수라는 건 어떤 루트에 여기에 A 이렇게 쓴 건데 이 A가 루트 안의 수가 0보다 작은 놈들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얘를 허수의 단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왜 허수의 단위라고 이제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루트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안에 이제 음수를 이렇게 해도 내가 얘네들을 다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루트를 쪼갤 수 있으니까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여기 다 쪼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실수와 이 루트 마이너스 1로 다 쪼갤 수 있구나. 다 루트 마이너스 1로 내가 곱셈으로 다 나타낼 수 있구나. 얘로 단위로 내가 허수를 다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발견을 하고 그럼 얘네들을 단위하고 i라고 이름 붙여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쓸 수 있도록 표현하기 쉽도록 i라는 허수의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뭘 배운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 허수의 단위를 배웠고
그러면은 i의 제곱은 뭐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얘가 진짜 특별한 놈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없었어. 근데 유일하게 지금 딱 하나 배운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네들이 실수라는 수의 체계에서 배웠어요. 실수는 우리가 일단 가장 유리수랑 무리수. 크게 보면은 저거 두 개를 합쳐서 실수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실수가 아닌 다른 수, 허수라는 걸 방금 배웠고, i로 쓰면 안 되겠고, 허수라는 거 배웠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이제 확장된 수의 체계에 이름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대단원인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복소수를 나타내는 식의 단위를 이제 또 하나 배우게 되는데, 복소수는 그러면은 실수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허수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A랑 B는 실수. 자, 요 놈이 모든 그 허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형태지. 왜? i는 아까 말했듯이 허수의 단위였고 거기에 적당한 실수를 곱하면 우리가 모든 허수를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허수밖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실수까지 더해서 실수도 나타내고 허수도 나타내는 전체적인 수의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너네들은 이거를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실수를 a 플러스 루트 b라고 나타내거든. a, b를 유리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 규칙을 똑같이 복소수에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실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실수부라고 하고요. 이 bi 중에서 이 b를 보고 허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허수부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면 얘가 사라지니까 실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이 허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허수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허수 중에서도 순수한 허수, 우리가 이제 남학생들이 할 때는 이제 레알 허수라고도 하는데 진짜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리얼 허수, 찐 허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실수 없이 허수만 나타내고 있는 걸 보고 순허수라고 하고요. 이 순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는 0이 아닌데 A는 0인 상황을 나타내요. 즉 어떤 BI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정말 I만 갖고 있는 순수한 허수 라고 해서 순허수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B는 0, B도 0이 아니고 A도 0이 아닌 놈을 보고 그냥 허수라고 하면 돼요. 원래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는데 그냥 허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의 체계가 이쪽 허수 쪼가리가 늘어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내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실수라고 하면 되겠죠. i는 허수라고 하면 되겠고요. 1 플러스 2i도 우리가 그냥 허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i는 허수 중에서도 그러면 순허수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 허수라고 하면 안 되고 순허수라고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은 마치 무슨 말과 똑같냐면 루트 2는 실수라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무리수라고만 해야 되나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루트 2는 실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는 거잖아. 그치? 실수 안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별하는 방법도 좀 이따가 문제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뽑죠. 다음 오늘 배우는 용어 중에서 마지막 새로운 용어인데 켤레 복소수라는 놈이에요.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어. 켤레수라는 걸 배워요. 실수에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에 켤레수는 우리가 루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1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배우죠. 배웠나요? 가끔 안 배우기도 해. 왜냐면 이제 켤레라는 말이 정의가 중학교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 중에서 그냥 켤레수가 이런 거다. 루트에 실수 루트로 아니 유리수랑 루트로 나타나져 있을 때 무리수에다가 부호만 바꾼 거를 이제 켤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켤레수라는 게 이런 놈이거든.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는 걸 지금 또 처음 배우는데 우리가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 i에 켤레 복소수, 켤레수라는 건 i에 루트가 붙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서 a 마이너스 bi라고 하면 됩니다. 얘가 켤레 복소수예요. 이놈의 켤레 복소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복소수를 이제 하나의 대표 문자로 되게 많이 받아들일 텐데 걔네들은 문자를 Z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항식을 하나의 문자 대표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 복소수의 단위를 이렇게 Z라고 대표 문자를 써서 한 묶음으로 계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Z는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Z의 이놈이 켤레예요 라는 말을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해주냐면 위에 모자 하나를 씌워줘요. 모자. 이렇게 이 복소수에다가 위에 바라는 모자 하나를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그 수에 켤레 복소수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Z 대신에 이런 걸 그대로 써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모자 하나 슉 씌워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A-B 허수부에서 부호만 바꿔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 플러스 2i가 이렇게 복소수가 주어져 있다면 이놈의 켤레 복소수는 뭔가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허수 부분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서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i의 켤레가 뭐예요?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i라고 하면 되겠죠. 허수부에 부호가 바꿔줘요. 마이너스 3i의 켤레는 뭐예요? 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3i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의 켤레는 뭐예요?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켤레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어디에? 허수부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얘는 허수부인가요? 무슨 부죠? 실수부죠? 그러면 얘는 이 켤레는 뭐겠다? 그렇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이 아이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을까봐. 이게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냥 아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 꼬랑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쓰는 편이에요. 위에다가 살짝 돌아가지고 내려오는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쓰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요거는 잘 안 써. 나중에 기호랑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 꼬랑지로 쓰든지 위에만 살짝만 틀든지 둘 중 하나로 아이를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배운 기본적인 허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졸라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너네들한테는 복소수의 표현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Z는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정리해서 풀어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A, B는 다 보다 실수로 나타낸다. 0이어도 괜찮아. 실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실수, 허수 부분 이렇게 써주고 실수는 2, 허수 부분은 3.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5. 실수 부분 뭐예요? 실수 부분 3번? 마이너스 볼까? 실수 부분. 자,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야. 네. 그죠? 허수 부분에는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친구? i가 있어야 돼. 자, 다시. 자, 이놈의 실수 부분은 누굴까요? 루트 3 그렇죠. 루트 4 빼기 i가 없잖아. i가 없는 얘들은 다 실수 부분이야. 그리고 허수 부분은 뭐야, 그럼? 0이겠죠. 그러니까 i랑 곱해져서 사라진 거야. 자, 다시 얘는 실수 부분은 4, 허수 부분은 1이겠죠. 자, 이놈의 실수 부분은 뭘까요?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얘를 쪼개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i로 제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3분의 1, 허수 부분도 3분의 1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됐니? 자,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서 나타냈어야 되나?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가 유리수, 실수도 내가 a 플러스 루트 b로 보통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a를 유리수로 나타내고. 자,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사실은 뭐였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는 더할 수, 더해서 한 번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는 더해서 얘네들의 어떤 하나의 숫자로 내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덧셈이랑 뺄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이야? 이 복소수도 실수와 허수를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덧셈으로 혹은 뺄셈으로, b가 없으면 뺄셈이겠지. 덧셈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나타낸 거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자, 그러면 나한테 z가 1 플러스 2i가 있는데 어떤 z가 1 플러스 ai래. 근데 잘 모르겠는데 결과가 둘이 같더래. 1 플러스 2i랑 1 플러스 ai가 같더래. 그러면은 둘을 더했을 때 한꺼번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같으려면은 같은 부분끼리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에서 실수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은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밑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복소수가 있어요. 둘이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보여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 x, y, 2가 서로 같아야 되고 이 허수부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거 마치 무슨 문제랑 비슷해? 우리 항등식 문제랑 똑같죠. 차수가 다른 놈들은 서로 더하거나 빼질 수가 없어서 동류항끼리 같았잖아. 그지? 항등식 문제에서 개수 비교 그거랑 유사하게 문제를 바라보면 돼요. 허수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은 서로 덧셈 빼셈이 불가능하니까 동류항끼리 같아지는 그런 항등식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도 EX가 여기 있는 실수부랑 똑같아야 되는데 실수부가 없으니까 X는 뭐 해야 돼? 0이면 되고요. 허수부가 여기는 Y 플러스 3이고 이게 5니까 Y 플러스 3이 5면 된다 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x-1 더하기 2yi가 0이더라 라고 하려면 우리